네, 지니어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국진입니다. 얼마 전 SBS에서 방송되고 있는 골대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그 프로그램은 여자 연예인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면서 뭐 개인의 성장과 그리고 뭐 다른 팀들과의 승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스포츠 예능인데요. 아무리 예능이라고 하지만 스포츠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골대녀에서 했던 주작들, 예를 들면은 양 팀이 점수를 내는 순서를 교묘히 바꿔가지고 뭔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떤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류의 주작을 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니 SBS에서 주작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저것만 저렇게 논란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언제 한번 SBS 프로그램들 중에서 주작했던 것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뻑가님의 채널에 영상이 한 개 올라더라고요. 제목은 미우새 주작 이래가지고 내용은 뭐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서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를 갖다 쓴 거에 대한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는데, 이 영상에서 미우새뿐만 아니라 뭐 다른 SBS 프로그램들 뭐 정글의 법칙이나 생활의 달인 그런 프로그램들의 주작 이력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공감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 나름대로 알아본 SBS 프로그램들의 주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SBS 대표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입니다. 주작 사례들을 찾다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2016년 3월 27일에 방송된 292회를 보시면은 이때 방송 컨셉이 꽝손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뭐 그런 내용으로 쭉 진행되다가,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 세 분, 왁스, 이광수, 리지, 이 세 분이 날달걀 2개 그리고 삶은 달걀 1개 이렇게 총 3개가 있는 상황에서 뭐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자기 이마에다가 달걀을 깨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풀샷으로 3명 다 비추고 있을 때는 이광수님이 달걀을 머리에 칠 때 뭔가 임팩트가 부족합니다. 안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팍 터지지도 않고 좀 이상하게 터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광수님이 달걀을 머리에 쳤지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옆에 있는 두 분을 봐도 왁스님은 머리를 숙이고 계시고 리진님은 한 손에는 달걀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광수님만 줌 땡겨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없던 리진님의 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볼 수 있죠? 아까 분명히 오른손에는 달걀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손이 이광수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수님이 달걀을 치니까 이렇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광수님이 달걀을 2번 이상은 쳤다는 거죠. 저런 상황에서 야 별로 임팩트 없으니까 다시 찍자, 다시 찍고 광수씨만 줌 땡겨서 찍을 테니까 한번 세게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재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으실 텐데 아직 기다려보세요. 아직 기다려보십시오. 일단은 이거는 그냥 한 사례로 보여드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편집이라던가 재촬영을 하는 사례를 한 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기 아이고 스탑 이 편을 보면은 유재석님이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2, 3, 4가 나오면은 이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재석님이 주사위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유재석님 옆에는 김종국님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시 또 상황이 흘러가는데 설마 이게 6이 나오겠니? 설마 이게 6이 나오겠니? 보이시나요? 분명히 유재석님이 주사위를 던질 때는 이 옆에 거의 붙어가지고 김종국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또 송지효님이 있고 거리도 꽤 되죠. 분명히 던지기 직전까지 김종국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날아갈 때까지도 김종국님이 옆에 있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주사위가 유재석님 손에서 벗어났을 때도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이렇게 김종국님이 있었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김종국님이 순간이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보면요, 쭉 보면은 6만 안 나오면 돼요. 다시 이때는 김종국님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볼게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뭐 이미 지금 보신 것처럼 2번 이상 주사위를 던졌다는 거는 밝혀진 사실이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6이 표시되는 면이 요렇게 약간 화면 쪽이랄까요? 카메라 쪽으로 옆방향으로 튀는 게 보입니다. 네, 6개짜리가 카메라에 잡혔다가 옆으로 튀는 게 보이죠. 근데 쭉 보시면은 이번엔 갑자기 6이 카메라에서 안 보이는 방향에서 네, 이렇게 뿅 튀어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에도 주사위를 최소한 2번 이상 던진 거다. 2나 3, 4가 나오면 이길 수 있는 거를 굳이 6이 나와서 진 것처럼 그렇게 구성을 꾸몄다. 아마 첫 번째 던졌을 때는 2나 3이나 4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지는 장면은 진짜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리얼하게 6이 나오는 것처럼 편집을 하고, 네, 이때는 다시 또 김종국님이 유재석님 옆에 있죠. 네, 근데 던지는 장면과 뭐 김종국님의 어떤 팔짱 끼는 장면, 허리에 손 얹는 장면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한 3번 이상은 최소 3번 이상은 던진 것 같더라고요. 최소. 그래서 이것만 봐도 복불복처럼 보였던 그런 장면들이 다 이제 대본에 의해서 편집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면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하님의 이런 어떤 리액션이라던가 유재석님의 이런 리액션까지도 모든 게 다 연기라는 거죠. 아 근데 다들 진짜 연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분명히 첫 번째 트라이가 아닌데도 다들 이제 거기에 약간 좀 감정이입을 해서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계속. 이번엔 이건데요. 김종국님이 유재석님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너무 허술합니다, 편집이. 보시면은 김종국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방이 있는데요. 여기서 문 옆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뒤로 보이는 장면은 이렇게 벽 쪽에 뭔가 전시함?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김종국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또 문이 이쪽 편에 있고 여기는 벽이 없고 하여튼 뭐 그런 구조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유재석님이 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전시장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게 보이고,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상하게 편집이 돼 있어요. 네, 유재석님이 방으로 들어가는 어떤 각도도 다르고, 이때는 뭔가 문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는 이렇게 왼쪽에서 문 기준으로 왼쪽에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 벽이 생겼습니다. 벽. 문이랑 수직이 되는 벽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이게 복도였습니다. 복도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벽이 생겼고, 그 다음에 유재석님이 들어가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이 방 안을 훑으면서 들어가는데 이 다음 장면에서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요렇게 눈 방향을 보면은 오른쪽을 보면서, 유재석님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서 방 안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김종국님한테 이름표를 뜯기거든요. 근데 좀 전 장면을 보면은 유재석님이 들어오고 나서 유재석님을 따라다니는 VJ분이 바로 뒤에서 따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 카메라에서는 어떤 장면이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종국님이 이름표를 뜯고, 근데 김종국님 옆에 VJ께서 대놓고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재석님 입장에서 각도상 처음에 방에 들어갈 때 이렇게 방에 들어갈 때 김종국님은 이 문 바로 옆에 있어서 못 봤다 쳐도 그 옆에 있는 VJ분은 아마 각도상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애써 안 보이는 척 하면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유재석님이 난 진짜로 못 봤다 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네, 이겁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그 사진이 이거 여기 맞지? 와, 모르겠네. 양세찬님이랑 이광수님이랑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척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허수아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이광수님을 잡거든요. 잡고 이광수님 이름표를 떼는데 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허수아비를 수시로 보시면 돼요. 이때 이렇게 이광수님은 넘어지는 방향이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보는 방향으로, 배와 얼굴이 카메라를 보는 방향으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양세찬님도 도망을 가는 게 이렇게 이 허수아비를 보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을 가거든요. 보시죠. 양세찬님도 허수아비를 보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을 갑니다. 네, 이까지도 양세찬님은 허수아비를 보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네,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광수님이 넘어지는 방향이 달라요. 이번에는 등이 카메라를 향하고 이광수님의 배와 얼굴은 앞선 상황과 반대로 잡아집니다. 그리고 양세찬님도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력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셨나요? 이광수님은 저쪽을 보면서 자빠지고 양세찬님은 처음에 좀 보다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거는 그냥 앞만 보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도 최소한 2번 이상 촬영이 이루어졌다. 뭔가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뭐 리액션이 아쉬웠던 건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재촬영이 이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의 리액션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다 연기였던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있지? 아, 이거다.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높은 쇼츠 영상이던데요. 바로 설명드리면은 양세찬님이 수건으로 만든 줄을 가지고 같은 팀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같은 팀인 산이라는 분한테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 편집이 교묘하게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세찬님이 줄을 던지고 이거를 이분이 잡는데 처음에 보여지는 장면에서는 이 위에 계신 분이 이 줄을 놓습니다. 놓친 건지 놓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줄은 양세찬님 손에 달려 있는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줄이 이분 손에 있고 양세찬님은 빈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촬영 혹은 교묘한 편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런닝맨은 원래 리얼 버라이어티 아니고 뭐 그냥 대본대로 움직이는 건데 너무 진지충 아니냐 라고 하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생각은 자유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생각해도 되는데 그런 거죠. 이름표 뜯는 것도 재촬영하고 주작이고 보글보글하고 생각했던 주사위 던지는 거나 그런 것들도 알고 보면은 다 주작인 거고 그냥 각본대로 흘러가는 거였고 그리고 또 기타 상황에서 출연자들이 짓는 그런 표정이라던가 리액션 이런 것들도 일반 시청자분들은 다 리얼한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다 연기였고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냥 주작인 거 알고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십시오. 보시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작인지 모르고 보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팩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그냥 계속 보시면 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런닝맨 말고도 뭐 생활의 달인 또 주작이 많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활의 달인을 한번 따라해 보려고 제가 한번 달인이 돼 보려고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걸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슬리퍼가 있죠. 신발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상처를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상처가 꽤 깊게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저는 신발 수선의 달인이니까요. 이렇게 가죽에 스크래치 나고 상처 난 것도 제가 다 수리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초점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엄청나게 손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면이 많이 거칠어졌죠. 네, 상처도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선물 받은 건데 광고 아니고요. 선물 받은 건데 집중 손상 케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손상된 이 신발에도 바르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신발에다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상처가 나서 지저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지저분할 때는 딥클린 이렇게 딥클린 제품을 또 발라주면 됩니다. 이것도 한 번만 떠주시면 돼요. 한 번만 떠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짜놓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신발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발의 기운만 받아가지고 뭐랄까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크림도 조금 짜주십니다. 조금만 짜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짜고요. 마지막으로 몸에 좋은 이 도라지 스틱이 있는데 이거는 몸에도 좋으니까 신발에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발라줍니다. 아, 뒷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거로 할 수 있는 신발 수선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 드립니다. 떨어뜨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잘 발렸죠. 아까 제가 상처낸 부위에 잘 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집에 있는 일반 그냥 비닐봉지로 이 신발을 팩해준다 생각하고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발을 감싸주세요. 이렇게 방금 바른 부위를 감싸주시면 되거든요. 감싸주시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감싸준 다음에 한 1분만 기다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낸 상처들이 다 치유가 돼 있을 겁니다. 네, 1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붙여놨던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집중 손상 케어 그리고 딥클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죽 보건법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발라놓았던 거를 이렇게 제거합니다. 제거하면은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깨끗이 닦아 보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완전히 깨끗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 가지고 옷 수선의 달인 아니면은 뭐 가방 수선의 달인 신발 수선의 달인 말고도 무슨 뭐 음식점 별의별 달인들을 조작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막 중간중간에 성우분의 내레이션도 막 섞어가면서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그 효능 한번 정말 너무 확실하군요. 물론 뭐 개중에는 진짜로 달인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생활의 달인이 어떤 구조냐면은 이렇게 구글에다가 생활의 달인 외주 제작사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업 비전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SBS 생활의 달인 그리고 기타 뭐 여러가지 생생정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을 외주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 이 프로그램이 외주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 생활의 달인, 인증 맛집, 인증업소 이런 거 그냥 명판 한 개 만들어가지고 가게에 붙여놓고 그런 어떤 비즈니스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보시면은 생활의 달인 10편 중 7편 꼴로 음식이다. 진짜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음식 달인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너무 생활의 달인 쪽이 광고성도 지쳐지고 막 억지 달인? 뭔가 만들어낸 달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음식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걸쳐가지고 예전에는 막 무거운 짐 몇 개씩 드는 뭐 그런 분도 나오시고 뭐 타이어 옮기시고 뭐 드럼통 옮기시고 그런 분들이 진짜 달인 느낌인데 요즘에는 뭐 음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재료 넣고 음식 만들고 이상하게 막 이렇게 뭐 하는 달인들 이렇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조작 가능하고 제가 방금은 이거 신발을 2개 가지고 조작을 한 건데 같은 신발을 이렇게 2개 준비하면 되는 조작이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깨끗할 때 미리 영상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상처를 내면은 충분히 조작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은 회차에서 조작 달인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하여튼 그렇게 생활의 달인도 조작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미우새도 좀 주작이 많죠. 안 그래도 뻑가님이 미우새 주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던 미우새 주작은 뭐냐면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박군 젓가락이라고 치면은 이런 영상이 나오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박군님과 뭐 이상민님 이런 분들이 같이 뭐 밥을 먹다가 특전사 출신인 박군님한테 무슨 뭐 젓가락을 벽에 꽂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군님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젓가락 같은 걸로 딱 던져가지고 막 그런 건 안 되지. 젓가락 던지고 그냥 뭐 일상으로 항상 뭐 밥 먹다가 뭐 군대에서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린다면서 박군님이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던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박군님이 벽에다가 젓가락을 꽂습니다. 됐다. 이렇게 벽에다가 젓가락을 꽂아요. 제가 이거를 한 프레임 간격으로도 다 봤는데 저 젓가락이 꼽히는 거는 주작이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은 박군님이 던져가지고 날아가서 벽에 딱 맞고 반동을 하다가 꽂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젓가락을 벽에 꼽는 거는 주작이 아닌데 제가 봤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벽에 이렇게 꽂혔는데요. 꽂힌 위치를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벽에 약간 좀 세로 줄이 있습니다. 세로 줄이 있고 그리고 이 장판이 단차가 좀 있죠. 이렇게 장판이 이렇게 꺾여집니다. 그래서 장판이 꺾여지고 그 위에 이쯤에 있거든요. 대충 이렇게 줄이 있고 단차가 있는 오른쪽 위에 꽂히는데 그리고 젓가락이 뭔가 꽂혀 있는 각도도 거의 벽이랑 수직입니다. 벽이 있으면은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는 젓가락이 꽂힌 위치가 뭔가 아까 봤던 거랑 다르죠? 확대해 보시면요. 아까 제가 장판 단차가 있다고 한 곳이 이쪽인데요. 맞죠? 단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아까 위치로 봤을 때 이쪽에 꼽혀 있어야 되거든요. 젓가락이. 근데 지금은 여기 꼽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꼽혀 있는 각도도 아까 여기에다가는 거의 벽이랑 수직으로 꼽혀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비스듬하게 꼽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저런 촬영이 저런 시도 아니면 벽에 꼽는 저런 것들이 2번 이상 진행이 된 거다. 중간에 편집을 교묘해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군님이 젓가락을 던져가지고 벽에 꼽는 거는 진짜로 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꽂았으면은 꽂은 걸로 그냥 된 거 아닌가? 근데 왜 저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고 혹여나 젓가락이 꼽혀 있다가 중력 때문에 떨어졌으면은 그런 거 그냥 다 설명을 하고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걸 자연스럽게 보여줘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젓가락이 다른 위치에 꼽혀 있는데 출연자분들은 그럴싸하게 연기를 하면서 마치 한 장면인 것처럼 그런 리액션을 하고 놀라는 연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 사람. 야 얘는
아까보다 더 확대돼서 보이는데 분명히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이렇게 단차가 있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 위치에 꼽혀야 정상이거든요. 이 정도 위치에 꼽혀 있어 정상인데 이렇게 지금은 여기에 꼽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제 추리를 해보자면은 처음에 이렇게 박힌 것 같아요. 박혀가지고 여기에 꽂아버렸는데 뭔가 논란을 생각한 건지 벽에다가 냅다 꽂아버리는 게 시청자분들이 아니 저거 집주인이 벽에 구멍 뚫으면은 뭐라고 하면 어쩌려고 저렇게 하냐 뭐 이런 비난을 생각한 건지 이렇게 처음에 꽂았다가 다시 찍자고 해서 아마 이렇게 저 판넬을 가지고 원래 꼽혀있던 구멍은 가리고 새로 던져가지고 여기에 꽂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위치에는 이미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이렇게 판을 갖다 놨고 이 판에다가 이상민님이랑 출연자분들이 던지는 연습하는 척 그런 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뒤편에는 이미 구멍이 한 개 있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은 순서상 그래야 맞거든요. 구멍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흰색 판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던진 게 여기 구멍이 생긴 거. 그래야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흰색 판으로 가린 거죠. 편집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렇게 판때기가 쓰러지고 난 뒤에 장면을 보시면은 네, 여기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벽이 뚫려 있죠. 네, 이미 박군님이 처음에 던진 젓가락이 꼽혔던 자리가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찌됐든 촬영은 여러 번 이루어졌고 그 출연자들의 리액션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연기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저런 장면에서는 굳이 막 저렇게 편집을 교묘하게 한다거나 뭐 편집 순서를 바꾼다거나 굳이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방송사에서는 주작이 그냥 일상화 돼가지고 저런 거 정도는 그냥 다시 찍고 연기로 커버치는 그런 게 당연하게 된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기 출연하시는 뭐 박군님이든 뭐 앞에 런닝맨 출연자분들이든 누구든 제가 뭐 감정도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팬인데 그냥 뭔가 이 공중파 이 방송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구성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그런 편집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미우새가 이거 말고도 예전에 그 사막여우님이 올린 영상에 나오는데 이 영상인데요. 제목은 SBS가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여기서도 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런 샴푸 뒷광고라던가 그런 것들을 사막여우님께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SBS 간접 가상 판매 라인업이라면서 뭐 좋게 말해서 간접 가상 판매 라인업이지 말 그대로 그냥 PPL 혹은 뭐 뒷광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간접 광고 2,500만원, 5,500만원 아 비싸다 이런 식으로 다 광고가 들어가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샴푸 광고 말고도 이렇게 탁재훈님이 이상민님한테 밥을 사라고 하고 데리고 간 식당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막 가게에 대해서 은근히 소개를 하고 어떤 가게인지 대놓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재훈님이 추천받은 음식점에 우연히 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간 것처럼 나왔지만 실상은 이렇게 이 음식점한테 광고를 받아가지고 촬영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을 속인 그런 장면을 SBS 그리고 뮤즈에서는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고 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그런 식으로 광고 영업을 하는 그런 사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또 SBS에서는 뭐 모닝와이즈 이런 데서 뭐 홈쇼핑과 연계된 방송을 편성해서 막 홈쇼핑이랑 동시간대 방송하면서 또 뭔가 매출 증대에 또 이렇게 교묘하게 방송을 편성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행태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을 SBS만 하겠냐? 아니겠죠. 물론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뭔가 SBS가 계속 걸리고 계속 티나게 주작을 하고 그러니까 주작을 할 거면은 편집을 할 거면은 티나게 하지 말던가 걸리진 말던가 골대녀부터 해가지고 미우새 런닝맨 등등 많은 것들에서 계속 대놓고 주작하고 편집 교묘하게 바꾸고 하니까 사실 좀 그렇다.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용 불량으로 발급이 되지 않던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자축을 하고 결제를 하는 이 모습, 굳이 카드를 건네는 장면까지 클로즈업하는 이 카드 역시 이상민님이 광고 모델을 한 카드입니다. 또 사유리님 집에서 요리하는데 아주 우연히 사유리님 냉장고에서 새로 나온 만두를 발견하는 듯한 연출을 했는데요. 이 만두 역시 상표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고 제품의 특징을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똑같은 브랜드의 만두를 또 우연히 발견하고 직접 구매한 것처럼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두 역시 PPL입니다. 주로 기업들이나 볼 것 같은 이 SBS 매거진에는 이렇게 직접 간접 광고를 진행한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꼭 마치 이런 식의 뒷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도 막 자기들은 또 SBS 뉴스에서는 또 뭐 뒷광고 한창 막 터질 때 막 그런 거 막 보도하고 다른 뭐 잘못한 사람들 막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보도하고 물론 뭐 보도국이랑 예능국이랑 다르겠지만 그냥 SBS라는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좋게 보진 않는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뭐 여기 나오는 다양한 출연자분들은 다 그냥 작가, PD, 뭐 국장들이 시키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조금 그냥 시청자들을
거를 생각하고 시청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 정도면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겠지, 그냥 이렇게 속이고 넘어가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뭐 이런 말 해도 뭐 바뀌겠습니까? 네, 제 따위가 뭐 저런 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런닝맨이 초딩맨이다 라는 뭐 그런 것도 있던데, 네, 이렇게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런닝맨 PD 초딩맨 이미지 벗으려 노력, 팬미팅 등 도전. 그러니까 뭐 초딩이라고 하는 그런 연령층의 분들만 런닝맨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런닝맨이든 뭐든 뭔가 좀 자기적으로 연출된 상황들이 우리한테 풍겨지는 그런 뭔가 좀 괴리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성인이 되면 될수록 저런 어떤 리얼 버라이어티를 표방한 뭐 반 리얼 버라이어티 방송들이 점점 더 재미가 없고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뭔가 좀 주작인 것 같은데 또 편집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다가 점점 더 그런 괴리감 때문에 재미가 없고 해서 좀 성인분들은 점점 안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 런닝맨이 초딩맨이다 라는 이런 이미지가 또 씌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결론은 방송사들의 교묘한 편집과 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작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례를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진짜로 방송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런 연출들, 이런 조작들이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방송사에 있던 개그맨분들이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하면서 하는 그런 주작 몰카, 주작 방송들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를 그냥 미우새 사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좀 많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영상이 꽤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렇게 긴 영상 이제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